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 차경수 작가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가 뭔지,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고 퇴직금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퇴직연금 DB형에서 언제 DC로 전환해야 퇴직금에서 유리한지, 어떤 금융사가 유리한지, DC와 IRP 계좌 금융사 간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금이야기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금 근로자 2177만 명 중 퇴직연금 가입자는 714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약 3분의 1 정도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뭐고 DB형, DC형 퇴직연금은 뭔가요? 퇴직금,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을 퇴직급여라고 합니다. 내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를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퇴직금이고, 내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를 금융사가 가지고 있으면 퇴직연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업주가 공장 문 닫고 야반 도주하면 퇴직금은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내 퇴직급여가 금융사에 있는 퇴직연금은 안전합니다. 내가 받을 퇴직급여를 금융사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퇴직연금이라고 했는데,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 DB형과 확정기여형 DC형이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할 때 받을 내 퇴직급여를 금융사에 맡겼는데 그 자금을 회사에서 운용하면 DB형이고 내가 직접 운용하면 DC형입니다. 매년 약 한 달치 평균 임금을 퇴직급여로 적립해 주는데, 퇴직연금은 그걸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지정하는 금융사에 맡긴다고 했죠. 나중에 나에게 줄 퇴직급여를 회사가 운용하다 내가 퇴직하면 회사에서 지급할 퇴직금을 계산해서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금융사에 적립된 DB형 적립금은 내 퇴직금 액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든 손실이 나든 나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DB형은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이 같습니다. 이론도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은 다릅니다. 내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연금을 내가 운용하면 DC형이라고 했죠. 운용 수익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습니다. 수익이 났으면 난 대로, 손해가 났어도 손해난 적립금 그대로 받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 714만 명 중 내가 직접 운용하는 DC형은 54% 정도 되고, DB형 가입자는 44%입니다. 매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기업형 IRP 계좌에 입금해주는 회사도 아주 많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퇴직할 때 한꺼번에 뭉칫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소액의 금액을 퇴직금 용도로 기업형 IRP 계좌에 입금해주고 손을 터는 겁니다. 이런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대체로 퇴직금에서 손해볼 확률이 높습니다. 매월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를 잘한다면 오히려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퇴직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재직했던 철도공사를 비롯해 많은 기업에서는 DB형으로 할 건지 DC형으로 할 건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월 소액의 퇴직금을 기업형 IRP 계좌로 받는 회사에 비해 선택의 폭이 넓고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DB형이 유리할까요? DC형이 유리할까요? 내 책임하에 운용하는 DC형에서 수익이 얼마나 날지에 따라 다르겠죠. 오히려 원금에서 까먹는 사람도 있고 운용을 잘해서 많은 수익을 낸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퇴직 이후입니다. 퇴직금 제도로 퇴직한 사람과 퇴직연금 DB형에서 퇴직한 사람은 투자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하거나 남들 따라 또는 금융사에서 추천해준 ETF나 펀드에 투자했다가 때를 잘못 만나면 낭패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쭉 DC 계좌에서 투자해왔고 2022년처럼 하락장도 겪어보고 23년, 24년 파워풀한 수익도 내면서 투자 경험을 쌓았다면 상품에 대한 지식이나 멘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소중한 퇴직금을 대출 상환하는 데 사용해서 금방 소진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래오래 운용하면서 연금으로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운용 경험이 있고 없고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DC가 DB보다 좋다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뭐가 좋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퇴직이 얼마나 남았는지, 연평균 임금 인상률이 얼마나 되는지, 퇴직 전 승진할 수 있을지, 경영평가를 잘 받았는지, 앞으로 잘 받을 것 같은지, 내가 받을 수당에 변화가 있을지, 금융상품 운용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얼마나 소심한 성격인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DC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뭐야? 퇴직금 제도나 퇴직연금 DB형으로 가입한 근로자가 지금까지 퇴직금을 모두 정산받아서 내가 지정한 금융사의 DC 계좌로 받는 걸 DC로 전환했다 또는 DC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20년 근무했고 퇴직하려면 앞으로 10년 정도 남았다면 지금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정한 금융사의 DC 계좌에 받고 내가 지금부터는 그 자금을 금융상품에 운용하는 겁니다. 20년간 발생한 퇴직금은 이미 정산했기 때문에 회사는 앞으로 발생할 퇴직금만 매월 또는 반기에 한 번씩 DC 계좌에 입금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DC 계좌에 들어온 내 퇴직연금은 내가 운용할 수는 있지만 퇴직하기 전까지는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 자금을 예금에 운용하든 펀드나 ETF에 운용하든 내 책임하에 운용해서 퇴직할 때 누적된 적립금을 IRP 계좌에 받아서 내가 필요할 때 연금 개시하면 됩니다. 그럼 퇴직금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올해 12월 말에 퇴직한다면 옛날에 받은 임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최근 3개월 임금만 퇴직금에 반영합니다. 최근 3개월 임금이 많으면 퇴직금이 많아지겠죠. 최근 3개월간 시간의 수당이 많았다. 승진해서 기본급이 많이 올랐다. 직무급이 높은 자리로 옮겼다. 경영평가를 잘 받아서 성과금을 많이 받았다. 이런 변수는 내 퇴직금을 키우는 요소고 반대로 시간의 수당이나 직무급이 오히려 줄었다. 작년에 경영평가 성적이 좋지 않아 성과금을 적게 받았다. 작년에 연차를 다 사용해서 연차수당도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면 퇴직금에서 손해가 발생하겠죠. 12월 31일 퇴직했을 경우 퇴직금 계산 사례입니다.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이 1,5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엔 기본급, 직무급, 시간의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 1년간 받은 경영평가 성과금 1,000만 원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공기업의 경우 이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 이전 1년간 수령한 연차 수당은 34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지금까지 계속 근로기간 20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근 31분 평균 임금 곱하기 계속 근로기간이 퇴직금입니다. 최근 31분 평균 임금만 구하면 되겠죠.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은 1,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성과금 플러스 연차수당도 포함해야 하는데 성과금과 연차수당은 합해서 1,3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내 1년치이니까 3개월치로 환산하려면 4로 나누면 됩니다. 3개월 평균 성과금과 연차수당이 340만 원이네요. 그럼 3개월 평균 임금은 임금 1,500만 원 플러스 성과금, 연차수당 340만 원 하면 1,840만 원이네요. 이건 3개월 분이니까 최근 3개월 날수인 92일로 나누면 1일치 평균 임금이 나오겠죠. 1,840만 원 나누기 92는 20만 원입니다. 이게 최근 3개월간 하루치 평균 임금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31분 평균 임금 곱하기 재직기간이니까 20만 원 곱하기 31분은 600만 원이고 재직기간 20년이니까 600만 원 곱하기 20년은 1억 2천만 원이 내 퇴직금입니다. 한 페이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캡처해서 한번 보십시오.
만약 내가 20년 근무 후 이렇게 DC에 가입하면 회사는 내가 지정한 금융사 DC 계좌에 1억 2천만 원을 입금해주고 DC로 전환한 이후에 발생한 퇴직금은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정산해서 DC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DC 가입자가 아니라면 최종 퇴직하기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구해서 이런 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하필 내가 퇴직하기 직전 직무급이 떨어진 보직에서 근무하거나 경영평가 성과금을 적게 받거나 연차수당을 적게 받았거나 평소보다 시간의 수당을 적게 받았다면 퇴직금에서 약간의 손해가 발생하겠죠. 만약 경영평가 성과금을 잘 받았을 때와 잘못 받았을 때 차이가 연간 500만 원이고 근무기간이 25년 정도 된다면 퇴직금에서 약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올해 6월에 퇴직하는데 작년에 성과금을 적게 받았다면 퇴직금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언제 성과금을 많이 받을지는 모르지만 어느 해 회사가 평가를 잘 받고 나도 개인평가 잘 받았다면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DC로 전환하십시오. 예를 들어 상급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부장 승진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고 회사 사정상 임금 인상률도 높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운 좋게 성과금을 많이 받았다. 이런 경우 DC로 전환해서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운용해도 유리합니다. 반대로 너무 일찍 DC로 전환해버리면 차장, 부장 1급 승진을 해도 고스란히 내 퇴직금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승진 가능성이 높다면 DB형으로 유지하시고 승진 가능성이 낮고 임금 인상률도 높지 않다면 그때부터는 언제 DC로 전환할지 고민해서 평균 임금이 괜찮은 시기에 DC로 전환해서 운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용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퇴직금과 명퇴금 2억을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로 운용해서 연 2.5% 수익 내는 것과 운용을 잘해서 연 5% 수익 내는 건 연금 수명 차이가 큽니다. 퇴직 후 매월 100만 원씩 찾는다는 가정하에 연평균 2.5% 수익을 내는 사람은 11년 후 자금이 동나지만 5% 수익을 낼 수 있다면 36년간 빼먹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 연 2.5%포인트 차이지만 연금 받는 기간은 3배 이상 길어집니다. 수익률 연 2.5% 차이로 월 100만 원씩 25년간 더 빼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를 어느 금융사로 정할까? 어떤 금융사에 내 퇴직금을 맡길지는 내가 정합니다. 보통 큰 회사들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주거래은행 하나만 딱 지정해서 그 은행을 밀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는데 근로자들이 잘 모르니까 마음대로 지정하는 겁니다.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서 규약에 반영하면 되니까 선택의 폭을 넓혀 주십시오. 보통은 규모가 큰 금융사를 사업자로 지정합니다. 과거에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증권사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나는 예금 위주로 운용할 거니까 은행이나 보험사를 선택하겠다. 이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증권사에서도 주식같이 위험한 상품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원리금 보장 상품이 많습니다. 오히려 은행이나 보험사보다 원리금 보장 상품 종류가 더 많습니다. 증권사 DC 계좌에서도 시중은행 예금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꼭 은행에서만 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DC 계좌를 비롯한 연금 계좌와 일반 계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운용하는 ETF는 1위가 코덱스 CD금리 액티브 ETF, 2위가 타이거 S&P 500 ETF입니다. 무려 각각 8조 이상 이런 상품에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금이나 다름없는 CD금리 ETF 최근 1년 수익률은 3.24%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내 상장 해외 ETF인 미국 S&P 500도
최근 1년 기준 13.72% 수익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8조 이상 투자하고 있는 이런 대중적인 ETF도 은행이나 보험사 DC 계좌나 IRP 계좌에서는 실시간 매수가 안 됩니다. 은행에서 매수하려면 증권사에서는 내지 않아도 될 신탁 보수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증권사 IRP 계좌에 퇴직금 받아서 2022년에 저축은행 3년 만기 예금 연 6.5%짜리에 가입해서 현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자 많이 주는 예금 상품은 없지만 증권사에서도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원리금 보장 상품도 매수할 수 있으니까 원리금 보장 상품에 운용한다고 은행과 보험사를 고집하지 마십시오. 가입할 당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금융사보다 이자를 조금 많이 주고 만기 지나면 이자가 내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운용하면서 연금 수령을 하게 됩니다. 단기간 이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멀리 보고 지수형 ETF에 장기 투자해 보십시오. 현재 정부에서 발행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대형 증권사 빅4 증권사는 미래, 한투, NH, KB증권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대형 증권사에서 DC나 IRP,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운용하십시오. 증권사가 크다고 수익이 많이 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상품 라인업 측면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아무래도 대형 증권사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형 증권사에 맡겨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주먹구구식 투자가 되기 쉽습니다. 증권사 바꾼다고 안 나던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알아야 합니다. 현재 은행이나 보험사에 IRP나 DC 계좌를 운용하고 있다면 증권사로 현물 이전이 가능합니다. 즉 은행이나 보험사에 가입한 DC 계좌나 IRP 계좌를 증권사로 이전하려면 과거에는 상품을 모두 매도해서 현금으로만 이전했는데 작년 말부터 운용하고 있는 상품 그대로 현물 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험사나 은행에 원리금 보장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데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상품을 그대로 들고 증권사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100% 모든 상품을 이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현물 이전이 가능합니다. 설령 이전이 안 되는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만 매도해서 현금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상품은 현물로 이전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DC 계좌 이전은 회사에 신청하면 되고 개인형 IRP 계좌는 본인이 증권사 앱이나 창구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앞으로 가입하실 분은 가급적 대형 증권사에 가입하시고 이미 은행이나 보험사에 DC나 IRP 계좌가 있다면 증권사로 현물 이전하는 걸 고민해 보십시오. 국민연금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 전에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과 예금 위주로만 자산을 형성해온 사람 간 연금 수명 차이가 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퇴직금을 잘못 받아서 세금에서 손해를 보거나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인출 계획을 잘못 수립해서 연금 수명을 단축하기도 합니다. 퇴직금을 어떤 계좌에 받아야 할지, 퇴직금 세금은 얼마나 되고 그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현금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언제 얼마나 어떻게 인출해야 좋을지 이런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 경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산관리 연금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저의 실전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 해놓고 기다리십시오. 연금이야기 차경수 작가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